우리가 살아오며 맺은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끝까지 내 곁에 머무는 친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젊은 날, 우리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고,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마음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는 사람 속에 섞여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긴 강을 건너고 보니 어떤가요? 그 많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지금 내 곁에는 고요한 바람소리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전화기 속 수많은 번호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닌가 하는 쓸쓸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벗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이런 허전한 마음을 미리 알았다는 듯 이렇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자유다. 남들은 나이 들어 친구가 없으면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번거로운 관계에 짐을 내려놓고 내 영혼을 가장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지혜를 빌려 친구가 없어도 아니 친구가 없어서 더 평온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휴식처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애쓰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으셨나요? 그 소중한 다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친구가 없어도 내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비밀.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이제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편안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꽉 끼던 신발을 벗고 불편했던 외출복을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아, 오늘 참 즐거웠다라는 생각보다 입 밖으로 아이고, 되다. 이제야 좀 살겠네 하는 깊은 한숨이 먼저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머리가 찌끈거리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그저 나이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고단한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마음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느라 우리의 영혼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4분의 3을 깎아내야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남들과 원만하게 어울리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조금씩 숨겨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분위기를 깰까봐 조용히 삼켜야 하고 별로 재미없는 농담에도 예의상 환하게 웃어주어야 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울적해도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잘 사는 사람인 척 미소를 지어야 하지요. 젊은 시절 우리는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좋은 부모와 배우자가 되기 위해 그 무거운 배려의 가면을 쓰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 감정보다는 남의 기분이 우선이었고 내 편안함보다는 남의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단한 감정의 노동이자 내 마음을 서서히 닳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은퇴를 하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지금까지도 그 힘든 연극을 계속해야 할까요? 늙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자유입니다. 이제 승진을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식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습관처럼 혹은 혼자가 되는 것이 낯설어 여전히 가면을 쓴 채 사람들 틈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잊힌 것 같아 불안해하며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들고 약속을 잡습니다. 나가서 남의 자랑을 들어주며 속은 타들어가는데도 겉으로는 정말 좋겠다, 부러워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굳이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허무한 마음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장 귀하게 대우해줘야 할 나 자신을 남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게 만드는 셈이니까요.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웅크리고 작아졌던 내 영혼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본래의 크기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가면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흉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어차피 남들은 내 인생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의 바른 척, 친한 척 애써야 하는 관계가 100명이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는 진짜 나의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왕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 겉도는 대화 속에 섞여 있느니 차라리 따뜻한 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면 벗은 맨 얼굴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월에 주름지고 늙었지만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낸 장하고 기특한 내 얼굴 말입니다. 그 얼굴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 틈에서 시들지 말고 홀로 피어나는 꽃이 되십시오. 남을 위해 내어주었던 당신의 4분의 3을 이제는 다시 찾아와 온전히 채울 시간입니다. 2장. 너무 가까우면 반드시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힌 낯선 행인이었나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취객이었나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던 사람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나 없이는 못 산다던 배우자, 내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았던 오랜 친구,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나눠 낳은 자식? 우리는 늘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젊은 날엔 그 서운함이 아무리 쓰라려도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두려워 다시 사람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참으면 달라지겠지 하며 다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조용히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과연 그토록 애써서 지켜온 관계가 지금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고슴도치들의 딜레마라는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바짝 다가붙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며 잠시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옆 친구의 살을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슴도치들은 놀라서 다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매서운 추위가 몸을 얼게 만들었죠. 그들은 추위와 가시 사이를 오가며 다가갔다 물러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서로 찌르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일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남에게 보이지 않는 뾰족한 부분을 품고 삽니다. 그것은 욕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참 점잖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난 부분에 찔려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 겪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더니 그 말이 돌고 돌아 내 귀에 다시 들려올 때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헌신했더니 돌아오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 때 그때 느끼는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하고 한탄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다.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가시를 건드린 것뿐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사람에게서 모든 위로를 받으려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라는 가시는 더 깊게 박히기 마련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사람을 미워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이를 우리는 정중한 예의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가끔 만나 차 한잔 마시며 담백한 안부만 묻는 사이. 딱 그 정도의 거리가 우리를 가장 평온하게 만듭니다. 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로는 적당히 떨어져서 쬐면 온몸을 녹여주는 고마운 물건이지만 너무 따뜻해지겠다고 덥석 끌어안으면 큰 화상을 입고 맙니다. 사람도 난로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난로에서 적당히 떨어져 온기만 즐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난로 속으로 뛰어들어 상처를 입습니다. 친구의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과 여러분 사이에 놓인 그 거리가 사실은 서로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안전거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톨이가 된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가시에도 찔리지 않고 내 영혼이 온전하게 쉬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꼭 붙어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서로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하고 깊은 사랑법입니다. 3장. 내면이 가난한 자만이 타인을 갈구합니다. 주변을 보면 단 한순간도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하고 끊임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은 불안해하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모임까지 기웃거리곤 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참 사교적이다, 인맥이 넓다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밖으로만 도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타인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따뜻하고 읽을 책이 가득하고 창가에 예쁜 꽃이 피어 있다면 굳이 추운 밖으로 나가서 서성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집과 똑같습니다. 내면이 지혜와 추억 그리고 자신만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심심함이 아니라 나만의 세계에서 노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꺼내볼 이야기도 혼자 즐길 거리도 없으니 그 정막이 무겁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 남의 이야기로, 남의 웃음으로 내 빈방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남에게서 빌려온 즐거움은 유통기한이 참 짧습니다. 시끌벅적한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빌려온 물건을 돌려준 것처럼 더 큰 허탈감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사교성을 탐닉하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없는 빈곤이 아니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의 빈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노년이라는 시간은 텅 빈 내 마음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그것은 세상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갈 곳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남의 입만 쳐다보며 즐거움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안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십시오. 옛날 기억을 더듬어 글을 써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깊이 들어보고 숲길을 걸으며 나무의 이름도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이야깃거리가 쌓이고 감성이 차오르면 신기하게도 남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굳이 남의 비위를 맞추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나 혼자 노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우아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사람은 목이 마를 때마다 남에게 물을 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텅 빈 방처럼 썰렁하게 비어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부터 그 방에 책 한 권, 꽃 한 송이, 음악 한 곡을 들여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풍요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4장, 당신의 남은 시간은 남을 위해 쓰기엔 너무나 귀합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황홀한 빛은 하늘을 태울 듯이 아름답지만 안타깝게도 아주 잠시 머물다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노을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서 펑펑 써버렸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에 서서 보니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아주 뼈아픈 통찰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고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삶을 기웃거리는데 허비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나 비교하느라 속을 태우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를 챙기느라 내 주말을 반납하고 남들이 하는 뒷담화에 맞장구를 치느라 내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그저 연기처럼 흩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 당신의 귀한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밥을 먹으며 소화불량에 걸리기에는 의미 없는 잡담으로 몇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당신의 남은 생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합니다. 이제는 거절하는 용기를 배우십시오. 다음에 밥 한번 먹자는 빈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나는 지금 나 자신과 약속이 있어서 바쁘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대한 예의입니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낭비했던 그 시간에 차라리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읽고 싶었던 책을 한 페이지 더 읽으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 아, 그때 그 모임에 빠지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그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해볼 걸,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을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래시계는 지금도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모래알 하나하나는 오직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소유한 자만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돌리십시오. 타인의 소음으로 가득 찼던 당신의 하루를 이제는 당신이 좋아하는 향기와 색깔로 채우십시오. 남을 위해 쓰기엔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햇살이 너무나 눈부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 혼자가 아니라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가 없어도, 아니 친구가 없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는 자유, 가시에 찔리지 않는 편안한 거리, 내면을 채우는 풍요로움,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쓰는 귀한 시간까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막상 영상이 끝나고 적막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질 생각에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시는지요.
그래도 늙어서 혼자면 처량하지 않을까? 아플 때 물 한 잔 떠줄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왔기에 그 손을 놓는 것이 두려운 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처량함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남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그 사람이 꺼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이 연락해주지 않으면 불행하고 남이 찾아오지 않으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삶이야말로 진짜 고독한 지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라는 우주를 탐험하라.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남이라는 타인에게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쪼개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는 어땠습니까? 나의 외로움은 모른 척 방치하고 나의 감정은 억누르고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물어봐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허전함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내면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속의 나에게 잘 잤니? 오늘도 참 근사하게 늙었다고 인사를 건네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넣어주기 바빴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 정성껏 차려주십시오. 좋은 풍경을 보면 남에게 사진 찍어 보내려 애쓰지 말고 내 눈과 가슴에 깊이 담아 나에게 선물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홀로 있는 노년은 형벌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정리하라고 주신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가입니다. 젊은 날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진 마음으로 내 지나온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남의 소음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뜬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내면의 단단한 힘을 믿고 고독이라는 자유의 날개를 단 아주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자유라는 단어를 적어 넣으십시오. 당신의 홀로서기가 쓸쓸한 독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한 좋은 이야기들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꼭 안아주는 따뜻하고 충만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